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시청자 여러분. 카가이 임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카가이 김태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에도 산타페예요. 특히 산타페 후면 디자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이렇게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타페 후면 디자인 참 이런저런 의견이 많죠. 논란도 참 많이 되고 있는데 산타페라는 차종 자체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격대에 차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는 세그먼트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은 산타페의 후면 디자인 한번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말이 나오는 게 후면 램프예요. 네, 후면 램프가 너무 밋밋한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새 테일램프나 헤드램프 디자인을 보면은 상당히 입체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평하게 되어 있죠. 옛날 차들이 주로 했던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약간 그런 것 때문에 그래픽이 암만 화려해진다 한들 겉에서 보이는 텍스처 자체가 밋밋해서 좀 밋밋하다라는 의견이 좀 일단 첫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위치가 너무 낮은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뿐만 아니라 지금 방향지시등이랑 후진등도 너무 낮은 위치에 있다. 그 최근 나온 차들도 대부분 그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산타페가 어째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적용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향지시 등은 요즘 현대기아 계열사 차들은 전부 다 낮아요.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낮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길에서 끼어들기를 많이 하는 도로가 많다 보니까 유독 더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김태현 에디터 말로는 디자인적 이유가 조금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첫 번째로 최근 출시되었던 7세대 그랜저를 보시면 테일램프를 굉장히 얇게 디자인을 했잖아요. 디자인을 조금 더 얇게 가기 위해서 그 부가적인 방향지시등이나 후진등을 조금 낮추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GV70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테일램프를 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비슷한 시기는 아니지만 K3가 처음에 나왔을 때 방향지시등이 범퍼에 달리면서 조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제가 탔던 차 K3 GT라서 그걸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분명히 방향지시등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도 아래로 내려서 좀 불편함이 많았고, 이제 방향지시등이랑 후진등이 전구잖아요. 전구 타입인데 그게 전구가 나가서 한번 교체를 해야 될 때 범퍼를 아예 내리거나 조금 간단하게 하려면은 차 바닥에 누워서 막 차 안으로 막 손을 집어넣어서 헤맸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인성이 나쁘다는 거는 그래 뭐 다들 조금만 넉넉하게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정비성에 있어서는 방향지시등 정도는 뭐 차를 좀 좋아하신다면 집에서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굳이 왜 방향지시등을 밑으로 내렸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범퍼의 디자인과 그리고 테일램프 안에 그래픽을 조금 더 다른 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방향지시등 위치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구 하나만 교환을 하려 해도 정석적으로 하면 범퍼를 탈거를 해서 교환을 하는 게 정석적이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손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공구나 리프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애프터 서비스에서 조금 더 비용을 지출을 하게 되죠. 그런 서비스 비용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약간 얘기가 달라요. K3 같은 경우는 전구를 사용을 했지만 산타페 같은 경우 현재까지 전부 다 LED 방향지시등을 적용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이유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테일램프의 얇기를 줄이기 위해서 보다는 그 테일램프 내의 그래픽을 조금 더 자유롭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발광면이 전부 다 빨간색이면 다른 이미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노리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픽만으로는 조금 비례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사진들은 이제 사진이 아니라 이제 그래픽으로 만든 사진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실사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낮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 전체적인 차 높이에서 한 중간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유독 낮다고 느끼는 이유가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테일램프 윗
공간이 너무 여백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눈에 확 들어온 나머지 테일램프가 약간 아래로 더 내려간 것 같이 느껴지지 않냐,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차 내의 그런 공간성, 그린하우스를 강조하는 역할도 하지만 어쨌든 디자인에서는 여백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캐스퍼나 푸조 3008 같은 차들을 보면은 테일램프 중간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를 하면서 테일램프 자체가 윈도우의 일부처럼 보이도록 디자인을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테일램프와 차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좀 안정적인 비례감을 보여지게 되는데, 이번 산타페 같은 경우는 차체색이 그대로 드러나게 디자인을 했죠. 그것 때문에 여백이 많이 생겨서 테일램프가 좀 비교적 낮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옆에 포터가 있죠. 근데 포터의 헤드램프 높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뭐 포터의 헤드램프 높이가 그렇게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은데 이 정도면 사실 그렇게 낮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 사진을 보셔도 사실 비례적으로 조금 낮아 보이기는 한데 주변 차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테일램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봤을 때는 조금 비례적으로 낮아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옆에 있는 벤츠 차량과 큰 높이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단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해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조금 독특한 차들이긴 한데 이 차들도 이런 식으로 좀 낮은 테일램프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실 차량은 닛산 큐브입니다. 닛산 큐브 같은 경우는 SUV도 아니고 소형 해치백인데도 테일램프가 굉장히 낮게 돼 있고요. 높이가 실제로 보시면 사람 무릎 높이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깜빡이랑 후진등도 다 테일램프에 붙어 있죠. 큐브를 만날 때 저 차 좀 너무 내려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테일램프가 좀 희생된 느낌도 있죠. 네, 테일게이트를 조금 더 넓게 열리게, 그리고 밑으로 많이 열릴수록 짐을 싣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리아 같은 경우도 테일게이트가 상당히 낮은 위치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차종은 약간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한 이게 차량입니다. 살짝 저희가 이렇게 비껴서 보여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이게 이게 저희가 이렇게 네. 비켜드린 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자, 이게 미니 클럽맨입니다. 사실 이 모델은 개선이 된 모델이에요. 밑에 이 범퍼에 있는 부분이 이제 네, 그렇죠. 브레이크 역할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해외에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멀쩡하게 위치까지 멀쩡히 잡아놓고 디자인도 해놓고 왜 여기서 브레이크 역할을 안 하냐. 초기형 모델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테일램프 높이가 너무 낮다. 그리고 이 차는 또 벌브 램프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환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추후 관리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유니언잭 그래픽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는 이 브레이크 등이 정상적으로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도대체 왜 내렸을까요? 그러니까 내린 거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더 논란이 된 차종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 차는 많이 보시지 못하셨을 건데, 볼트 같은 경우 브레이크 등이 밑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낮아서 안 보이기까지 하면 많이 불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볼트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등이 좀 밑에 있었다 사실. 근데 이 차들은 미등이 그래도 위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차들이 온다 한들 시인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조금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낮다라는 의견 때문에 시인성 문제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볼보 같은 경우는 테일램프를 위로 올렸어요. 이게 왜 올렸느냐라고 하면은, 볼보는 SUV를 먼저 만들던 브랜드는 아니었습니다. 세단이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외건이 이제 또 중심이었는데, 외건 같은 경우는 차가 좀 박스형으로 돼 있잖아요. 해치백으로 돼 있는데 스웨덴 같은 데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제 비상 상황을 알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 경우를 대비를 해서 테일램프를 끝까지 위로 올렸다고 해요. 높은 차가 멀리서 보더라도 저쪽에 차가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도록 그렇게 테일램프 위치를 올린 것인데, 이제 볼보가 처음에 이런 세로형 테일램프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할로겐 램프였기 때문에 시인성의 문제가 좀 있었고요. 보조 램프 같은 경우도 사실 옵션으로 제공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 램프조차도 LED가 아니라 할로겐이었기 때문에 이 광량 자체가 너무 떨어져서 램프를 구조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되면서 현재까지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은 사실 LED 테일 램프들이 광량이 워낙 좋아서, 그리고 에러가 날 이유도 별로 없죠. 왜냐면은 뭐 전구 같은 경우는 필라멘트가 끊어지면서
하면서 빛이 안 나는 경우가 있지만 LED는 큰 문제만 없으면 웬만하면 고장률이 뭐 사고가 아닌 이상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이제 보조제동등이 LED로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기능상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테일램프가 낮아지게 된 것은 사실 전조등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램프가 낮아진 거는 사실 차가 요새 높아졌죠. 바로 전 세대 산타페도 컴포지트 헤드램프라는 거를 적용을 했어요. 컴포지트 헤드램프가 뭐냐면 미등과 헤드램프를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얇은 미등이 들어가고요. 밑에 이제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되는데 최근 SUV들은 거의 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은 차가 높아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낮은 차들이 봤을 때 이 헤드램프의 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스포티지 4세대가 처음 출시됐을 때도 그랬죠. 이제 스포티지 입장에선 로우빔을 켰는데도 로우 빔의 위치가 이제 사이드 미러 위치까지 올라와 버린 거죠. 그래서 낮은 차들한테는 이제 눈부심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그랜저 TG 같은 경우 LED 테일램프를 처음 적용을 하면서 이게 밝기가 너무 밝아서 차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눈뽕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도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죠. 굉장히 좁은 면적에서도 충분한 밝기를 낼 수 있을 정도인데 그것 때문에 조금 위치가 내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기는 합니다. 사실 산타페 같은 경우는 컴포지트 헤드램프를 썼다가 이번에는 컴포지트 헤드램프를 버리고 일반적인 위치로 헤드램프를 바꿨죠. 대신에 테일램프를 내린 거는 사실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테일램프를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너무 높으면 그 운전자의 시야에 정확하게 꽂히기 때문에 그거 좀 안전상의 이유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산타페는 이제 후면 텔게이트가 되게 넓게 열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내려가게 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이 낮아질수록 짐을 싣기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짐을 싣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테일램프 위치가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닌가. 그리고 트렁크 손잡이를 위해서 그 손잡이가 중간에 이렇게 떠 있으면은 좀 흉한 경우가 종종 있죠. 카니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뜬금없는 위치에 손잡이가 있다고 해서 욕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어느 정도 의식을 해서 테일램프 위치를 딱 맞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렁크 손잡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위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거든요. 요새는 전동 테일게이트가 있어서 그렇게 그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평균 신장을 고려했을 때 팔이 적절히 닿는 위치에 손잡이가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그 적정선에서 트렁크 손잡이 위치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어색해 보이지 않도록 주변을 이제 테일램프로 감싸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열리게 되면은 사실 짐을 싣기는 편한데 좁은 데서 바짝 붙여서 벽에 대거나 아니면 뒷차가 있는 경우에는 좀 열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죠. 근데 현대차는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현대차가 요새 자랑하고 있는 스마트 원격 주차 보조를 좀 활용을 해라. 아, 이제 이런- 원격으로 차를 앞뒤로 움직일 네. 수도 있는. 앞으로 먼저 좀 빼서 써라 뭐 이런 식이 아닐까 싶은데 저는 기능상의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 텔게이트가 길다고 그래서 불편한 건 이제 내가 주차할 때 생각을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짐을 만약에 꺼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조금만 덜 붙이지 뭐 어차피 후방 카메라도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짐을 꺼내야 된다면 살짝 덜 붙이고 저는 이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 쪽에서도 아웃도어 라이프 뭐 차박을 위한 뭐 그런 식으로 보조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주장에 설득력이 있죠. 아무래도 사각형 바디다 보니까 실내 공간도 활용성이 높고 네, 워낙 관심이 많은 차. 이제 EV9에서 이제 점점 이제 산타페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실제로 타봤을 때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은 연구원분들이 정말 설계를 잘해서 그 부분까지 다 보완이 되고 장점만 챙겨가는지 정말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요. 앞으로 이슈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때마다 빠르게 저희 이제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걸로 하고 그리고 산타페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시승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가이 임정환이었고요. 저는 카가이 김태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